시작을 해 보시죠. 22장. 이게 이제 22장하고 2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론, 공분하고 그 다음에 용신 대 육친. 지금 이 22장과 23장은 육친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육친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육친을 다루는 것은 두 가지로 와요. 두 가지. 공분하고 용신. 이 두 가지로 육친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22장에서는 개론,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23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처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장과 23장을 오늘 이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육친이라고 하는 게 왜 사주에 있느냐 하는 거죠. 육친하고 왜 사주에 육친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육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팔자에는 사주 안에는 이 육친에 대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전제를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를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팔자에다가 배정을 하면은 배지 팔자에다가 하면은 역시 좋은 이게 반드시 있게 된다. 좋은 여명. 좋은 여명. 더불어 여. 아니야. 좋은 여명. 어가 아니고 여라고. 네, 여명. 좋은 여명. 명과 함께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육친에 대한 부분이 팔자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를 다루고 있는 게 궁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궁분. 궁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를 봐야겠죠. 궁을 분할해가지고 있다. 분할해가지고 여기를 배지한다. 그것을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위치에 그 육친에 대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팔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4개씩 이렇게.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여기는 이제 간이고 여기는 지인데 시간은 이렇게 흐릅니다. 시간은 항상 연에서 시간을 시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 연에 대한 이 지지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 위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키죠.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조상의 자리가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의 자리가 여기고 부모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의 자리다. 이런 거죠. 처의 자리고 여기는 자식의 자리다. 부모 처자가 이 연월일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있듯이 조부 처자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똑같이 있어서 매칭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자리가 조상의 자리는 연지, 부모의 자리는 월지, 처의 자리는 일지, 시의 자리는 시지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육친의 길흉,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는 관점은 육친을 개별적으로 보는 거 아니라 육친하고 항상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네 명에 있는 거니까. 네 명의 그 육친에 있는 보이는 거니까. 네 명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지를 배합한다. 그 아래 지지를 배합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를 반드시 이 자리를 써야 된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는 게 이게 궁분. 이렇게 보는 게 궁분이에요. 궁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분할해 가지고 보는 것이 이제 궁분이고, 그 다음 부분은 십성, 육친을 이제 십성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저기 처음 시작할 때 육친을 얘기하기 전에 육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고, 십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육신은 그냥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비, 나하고 같은 거, 나하고 같은 거가 비예요. 비가 생하는 것이 식이에요. 식이 생하는 게 재입니다. 재가 생하는 게 뭐죠? 관이 생하는 게 뭐죠? 인이 비를 생하죠. 이게 육신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비식, 재관, 인,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거는 힘의 세기를 보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보는 것은 힘의 세기예요. 힘의 세기를 보는 거예요. 누가 내 힘을 뺏어가느냐, 내 힘을 줄어들게 하느냐, 누가 힘을 보태주느냐, 이거는 여기는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힘을 보태주고 빼는 이런 관계만 보는 것이 육신입니다. 길흉이 없어요. 또 하나, 이거는 육친을 보는 거예요. 육친, 가족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관이 자,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하고 같은 동기니까 이게 형제가 되는 거죠. 나와 같은 동기니까 형제가 되는 거고, 내가 생하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관계, 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가족이 정해지는 겁니다. 가족 관계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모자 관계를 가지고 가족이 정해져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 하고, 두 번째 뭐예요? 부처. 부가 처를 극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족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응용을 하면 모든 가족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남편이 처를 극한다. 그리고 처가 애를 낳는다. 이거 가지고 모든 가족 관계가 정해집니다. 이거 응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나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자일 경우에는 얘가 생을 해주잖아요. 이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자일 경우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남자일 경우에는 아니에요. 자, 얘가 극을 하잖아요, 쟤를. 근데 남자일 경우에만 얘가 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남자일 경우에 처가 되잖아요. 처가 생하는 게 뭐라고요? 자식이 되죠. 관이 자식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자식은 나를 항상 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건 뭐라고요? 여기는 엄마. 남자 여자, 여기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이 여기는 그냥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모두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자일 경우에만 자식이 되는 거죠. 남자일 경우에는 이게 자식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 생해주는 것은 엄마가 생해줄 때 자식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응용을 하면 모두 가족관계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족은 저 두 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거기에서 자식을 놓는다. 이것 때문에 모든 가족 관계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육신에서 사실은 이 육친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십성은 육신에서 음과 양이 분할을 한 거예요. 음과 양이. 이 육신에서 나를 빼고, 일단 빼놓고 요거 5개를 음양으로 구분을 하면 십성이 나오는 거예요. 십성이. 십성의 특징은 뭐냐? 육신하고 다를 게 뭐야? 이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길흉이 들어갑니다. 길흉이 들어가요. 십성으로 갔다는 얘기는 길과 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을 얘기할 때 육신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십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얘기는 길흉까지 같이 볼 때는 십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누가 아들이고 누가 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육신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길흉까지 따지려고 보니까 십성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장황하게 정인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인이 뭐다. 정인이 뭐고, 그럼 편인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육신 쪽으로 보면은 인수 자체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를 가지고 응용을 하면 돼요. 그거를 그럼 편인은 계모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가족 관계를 몇 바퀴 돌리다 보면 편인을 다른 걸로 해석을 해야 할 경우도 생겨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재 있잖아요, 재. 자, 그러면 정재가 처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처로 나와요. 그러면 편재는 그럼 뭐지? 이거는 뭐 부로 나와요, 부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계가 꼭 맞느냐? 그러니까 이 관계가 꼭 맞느냐? 이렇게 이제 그 1대1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재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가능성이 많아. 어떤 거는 처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부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이가 웬만큼 됐고, 지금 그 부인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궁에 어떤 문제, 재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재에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야.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부인이 아프겠네요. 부인 신상에 뭐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걸로 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육친만 봤을 때 처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호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 상황에 맞게끔 읽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거를 딱 처로 나오고, 이거는 뭐 아비고, 뭐 왜냐하면은 이 처는 내가 극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극을 하면서 합을 하는 거니까 뭐 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꼭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양간일 때만 그게 통해. 음간일 때는 그게 통하니까. 그러니까 대략은 여기서 나왔는데, 정인은 엄마고, 편재는 아버지고, 정재는 처고, 그 다음에 관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관살은 자식이다. 이거는 자식이다. 그 관이 아들이냐 살이 아들이냐 하는 것은 조금 뒤에 나와요. 좀 뒤에 나오니까는 이거를 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는 좀 융통성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견은 형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육친을 볼 때 이런 십성, 육신 이런 걸로 보는 타입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는 궁분으로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게 있고, 두 가지로 항상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십성으로 볼 때는, 궁분으로 볼 때는 지지를만 본다 그랬잖아요. 네. 십성으로 볼 때는 성격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십성이 드러나려면은 지지에만 있어서는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장간은 어때요? 지장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지장간까지 가요? 지장간 떼고 가요?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드러나야 돼요. 지장간에 있는 게 드러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합 이러면 드러나잖아요. 우리 용신정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반합을 하면 그게 천간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세하게 보려면 한정이 없어요. 지장간에 하나하나까지 다 뜯어서 보려면. 근데 지장간까지 보면 사실은 조금 충격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래서 배우는 업돼야 된다, 나의 배우는 가이드라인이 배우는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공부가 깊어갈수록 어떤 부분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네. 이게 그냥 아주 그냥 하나하나 우리 그 방정식처럼 이렇게 하면은 동양학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등력하고 길륜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등력과 길륜. 여기는 이제, 자, 이게 육친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육친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길하면 좋겠죠. 그래서, 야, 등력, 힘이 있어. 등력. 부모가 힘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부모가 힘이 있다는 얘기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자식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등력하고 길흉,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육친의 이런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고, 그거를, 자, 궁분. 처음에 이걸 본 것은 궁분을 봐라. 궁분. 어느 부에 있느냐. 그래서 궁분을 본다는 것은 사주 중에 어느 주에 그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있느냐. 소존. 어디 있느냐. 사주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연월에 있느냐. 연월에 있느냐. 일시에 있느냐. 다르다고요. 자, 연월에 있다는 것은 조상 부모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희신, 길신이 연월 쪽에 있다면은, 아, 내가 부모와 조상의 혜택을 받은 거고, 또는 그 음덕이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한 게 있어요. 천울귀인이 월지 같은 데 있으면, 아, 이 사람은 부모나 조상의 혜택을 5년 중에 받았겠구나.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신이나 용신이 연월에 있으면은 그 혜택을 받는 거고, 일시에 있으면은 처나 자식이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궁분으로 본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십성을 본다는 것은, 자, 십성을 본다는 것을 보면은, 십성은 길흉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흉일 때 이게 재관 또는 살상을 본다는 거죠. 아, 상인.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길신의 의미를 가지고 꼭 길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 거니까. 길신의 뜻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거고,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흉신의 뜻을 기본적으로 약간 가지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부기를 보잖아요. 사주를 볼 때 가장 따지는 게 부기를 따지잖아요. 부기가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게 재관이에요, 재관. 부재, 귀는 관. 재관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재관이 얼마나 얘가 힘이 셌냐, 이걸 보는 게 이게 길이잖아요. 이게 길의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 상은 뜻이 뭐냐면 관을 상하게 하는 거고, 이는 이 겁재잖아요. 겁재 중에도 아주 흉악한 겁재. 얘는 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흉신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과 있는 흉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성을 봐서 이 재관과 상인을 구분해서 흉신과 길신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연계가 되느냐, 어디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를 봐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신의 의미, 흉신의 의미
자체를.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니까 그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친을 볼 때 이거를 궁분과 십성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또는 길이냐 흉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별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육친 보는 방법 아시겠죠?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래서 22장을 끝내겠습니다. 23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필요 없습니다. 아니 20 아, 근데 이장에- 거기 숫자를 못 바꿨습니다. 23일. 23일. 아, 네. 잘못했구만. 이게 숫자를 네. 생각을 하는 자, 23. 만드는 좋은데 자, 23. 깨잖아. 뺐어요. 아니, 제목이 다르잖아요. 제목이. 자, 이 3장은 논처자. 논처자. 처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바로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인, 육은, 자,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사주를 볼 거 아니에요.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기험, 그 영광은 더욱 영묘해진다. 그 어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있는 거기에 그 길과 흉과 이런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하고 먼 관계를 거기서 보려고 해서는 잘 맞지 않는다. 나하고 가까운 관계면은 잘 맞는다. 가까울수록 더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주로 보는 게 부기빈천을 보잖아요. 부, 귀. 반대가 되는 것이 빈, 천. 이거는 부기빈천은 이거는 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주에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본신의 이유, 본신. 나에 대한 거예요. 완전히 나에 대한 부분이니까는 내 사주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육친에 대한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친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이건 나와 관계된 거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에 해당하는 쪽이 두 가지. 우선 첫 번째가 처자입니다. 처자. 처자는 이거는 절신지사라고 했어요. 나한테 뭐 절대적인 거죠. 왜 절대적인 거냐? 처라고 하는 거는 나의 대필이 되는 거고, 나와 같이 나의 짝이 되는 거고, 대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하고 짝이 되는 거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내 후사가 되는 거단 말이죠. 내 후사가 되는 것은 자기 때문에 나한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육친으로서는 더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친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내 처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절신지사이고, 그래서 나하고 너무나 가까운 부분이고 나한테 당장의 일이기 때문에 내 명에 이와 관련된 것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제로, 처제. 자, 처제. 처제가 같은 거죠. 이건 제로 다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제를 가지고 처도 보고 제도 보고. 자로. 이 록이라고 하는 게 관이거든요. 관은. 자식이 관이었잖아요. 아까 십성으로 봤을 때.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제와 자로. 그러니까는 제가 아주 좋아졌다, 제가 아주 안 좋다, 관이 아주 좋다, 안 좋다를 실제적인 재물만 볼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아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이거를 병론해라. 그래서 같이 논해라. 사주에서 이런 것을 이 네 개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씩 같이 봐야 된다. 자, 그런데 부모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것도 부모에 대한 것도 내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자출을 신소자출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나온 것이다. 내가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항상 나를 가리킵니다. 나예요. 신소자출. 여기서 자라고 하는 것은 from이에요. 영어로 내가 나온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 대한 것이 나한테 영향이 크고 하니까는 내 사주에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어디를 주로 보느냐? 부모에 대한 거는 여기서 재강이라고 했어요. 재강이 등력했다. 이 재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월지를 얘기를 합니다. 월지예요. 월령. 재강은 월지고 월령이에요. 자, 이 월령 자체가 등력을 했다. 등력을 했다는 것은 이 천간으로 강하게 튀어올랐다. 뭐 그런 뜻이죠. 이걸 하게 되면은 또는 재강이 등력을 하거나 또는 연간에 용신이 있다. 용신만 얘기할 건 아니고 뭐 희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든 연간 쪽에 있는, 연간이라고 하는 하늘로 튀어 올라왔잖아요. 실제 드러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격이 성격이 돼 있어. 그러면은 부모의 혜택이 있다. 이건 등력한 거라고, 이건 부모의 혜택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연간이 유용이라고 했어요. 용신이 있다는 거예요. 용신이 있다. 그 희신도 관계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부모가 쌍전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완전하고 등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일을 중심으로, 이건 나예요. 항상 여기는 시간이 있고 시간, 여기 시지, 그 다음에 이건 월간, 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죠. 이건 지. 왜 그런데 여기하고 이 자리하고 여기를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환경이에요. 월지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강이 등력을 한 경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위쪽은 사실은 나보다 윗세대거든요. 여기는 조상의 자리라고 했죠. 여기는 부모의 자리라고 아까 했죠. 근데 여기는 부모 자리 플러스 형제에 대한 것이 같이 있어요. 여기 사실은 형제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형제에 대한 부분이 이쪽에 월지 쪽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 월간 쪽에 형제의 뜻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굳이 드러나려면은 이쪽 방향으로 드러나겠죠. 이쪽은 뭐 자식에 대한 자리고 여기는 처에 대한 자리니까. 그러니까는 이 둘 중에 왜 이거만 했느냐? 여기에는 아무래도 형제에 대한 의미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은이가. 그렇다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연관만 얘기했을까? 그런데 사실 이 위쪽은 형제, 부모, 조상을 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하시는 게 좋겠고, 이 연관만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조종형제라고 나오는데, 조종과 형제에 대한 것은,
조상과 형제에 대한 것은 나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깝고 같이 생활하고 모든 뭐 성패가 같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영험함은 없다. 그래서 불심험이라고 했습니다. 영험함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는 가장 나하고 가까운 같이 그 어떤 부귀를 같이 누리는 사람은 처와 자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부모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론을 했습니다. 다음에 처에 대한 부분, 자에 대한 부분, 처론, 자론에 대한 거는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네. 이거를 보니까 많이 사다놔야 돼. 이거요? 아주 잠 많이 쫓는 돌릴 때마다 하나 씩 맞아요. 잠 쫓는데 나는 이 밑에 그 파인데 있을 거야. 2,000원에 한 번째. 큰 거? 아니 그건 공장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그 저기가 여기서 실제로 만드는 거야. 여기서 빵투기 한 거. 그 앞집에서. 골목에 큰 거기는 파인데 그거는 있어요. 공장에 그 다른 집이래. 내가 물어봤다가 승기를 판매더라고. 자, 이제 좋은 처입니다. 처를 논하다. 처의 운명을 논하다. 내 사주. 자, 어떻게 논하냐? 두 가지를 본다고 했어요. 궁을 보는 거하고 성을 보는 거, 십성을 보는 거하고 궁을 보는 거하고. 궁은 위치, 지지에 뭐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궁. 처궁은 어디냐? 여기는 월, 연, 시. 보세요. 여기는 조상의 자리, 여기는 부모의 자리, 부모 형제의 자리, 여기는 나와 처의 자리, 여기는 자식의 자리. 이 위에는 나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나야. 그러면 처의 자리는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일지라고 하는 곳이 처궁인 거예요. 처가 있는 위치예요. 위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가 뭐가 있느냐. 일지가 대체 어떤 거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지를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좌하 그랬어요. 좌하. 내 아래쪽에 깔고 앉는 거. 내가 올라와 있는 좌하. 이게 처궁이에요. 그래서 이 좌하에 만약에 재나 관이 있다는 얘기는 재도 귀하고 관도 귀하고 뒷신의 의미가 있잖아. 이러면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거는 희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처 자리가 재나 관이 이렇게 와 있으면은 재나 관면은 이거는 처가 참 현명하고 귀하겠구나. 현귀하겠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고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좌하에 재나 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가 이롭지 못하다. 누구한테 이롭지 못하다? 나한테 이롭지 못하다. 모든 것은 나와 관계예요. 나하고 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처가 안 좋다는 것은 나한테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나한테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일지에 처의 자리에 재나 관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 불리하다,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쩔 경우에 그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처궁에 예를 들어서 재가 왔다, 좌재 그랬어요. 그래서 좌재. 그러니까는 내 일지 자체에 재가 깔려 있어. 이럴 때도 불리한 경우가 어쩔 때는 불리하냐면은 인수격일 때, 인격일 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지가 있고 여기에는 이 월,
뭐 월간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월지가 인수격인 거예요. 이렇게 인수가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일지에 제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응? 그러면 격 자체가 인수격인 거예요. 인수격이 처의 자리에 제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처의 의미가 뭐냐면은 인수를 깨뜨리는 거예요. 제가 인수를 극하죠. 제가 인수를 극해요. 제가 인수를 극해. 그러니까는 비록 일일지 처의 자리에 제라고 하는 귀한 게 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전체 격국하고는 맞질 않아. 내 격을 깨는 거야. 그러면 야 여기에 인수만 와 있으면은 여기가 재고 있고 그러면은 처는 무조건 나한테 안 좋으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죠. 뭐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뤘어. 격을 이뤘는데 제 자체가 그 격을 깨뜨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인수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룬 게 있어요. 기억나는 게 인다, 용재라고 하는 격이 있어요. 그럼 인이 너무 많아. 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인을 일부를 이렇게 제해줘. 그래서 격이 훌륭하게 성격이 되는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지 아래쪽에 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제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굉장히 이 극힐하면서 잘 되는 상황인데 나한테 이로운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 약하거나 인격인데 인이 얘가 약해. 그럴 때는 제가 나온 즉시 인이 깨뜨려질 수가 있으니까 제 자체가 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좌관에 있어요. 좌관. 이제 관이라고 와 있는데 좋은 의미를 원래는 가져야죠. 여기에 관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의미가 될 때는 어떤 거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상관격일 때. 상관격일 때는 당연히 관이 나오면 안 좋죠. 그러니까는 일간이 있고 여기에 월, 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상관격이에요. 이렇게 상관격. 상관을 가지고 격을 만들었어. 뭐 그게 상관 뭐 있겠죠. 근데 여기에 관이 이렇게 달랑 와 있네. 관이 와 있어. 관하고 상관은 이거는 서로 맞지가 않은 문제라고요. 이 상관이 이 관에 대해서 둘 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불리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지 아래쪽에 처의 궁이 관이다라고 하는 좋은 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주에서 얘가 기신이 되는 거야. 결국 기신이 되는 거야. 희신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 불리하다. 마누라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옆에 여기는 격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전체 사주에 그거를 과연 내 아래쪽에 처궁에 있는 이 글자가 그걸 살려주고 있느냐, 그걸 죽이고 있느냐,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효수가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죠.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나한테 불리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불리하다라는 의미가 내조를 못하고 나를 뭐 하는 게 있겠죠. 나를 해 그렇죠. 힘들게. 네.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안 돼. 네. 또는 앞길을 막아. 그게 제일 전달. 요즘 도움이 안 돼. 요즘 같은 이혼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빨리 그렇죠. 못하는 게 나은 왜냐면은 이 사주를 내 계속 거예요. 치는 내 거. 거니까. 내 사주니까. 내 사주를 보고 보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와이프가 가지고 그렇다면 만약에 너는 내 인생에 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운명이지. 그 사람이 와이프 덕은 없다. 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근데 재혼은 그거는 하여튼 좀 너무 이상하다. 잘 갔어. 그거는 이제 그게 있죠. 왜 다시 결혼을 그게 해야 있죠. 되지?
안 맞는다 그러고. 그래도 그러면 조금 괜찮잖아. 100년 해로. 아니, 재혼을 하건 뭐 하건 아니 다른 사주로 비슷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래. 되지. 아니면 처벌 아니 이 부리든지. 사람 거 옛날 생각으로 나오니까. 했으면.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도 저거는 이게 견디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어. 여자 있을 거야. 사주가- 뺄수 있는 여자가 있다. 사주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 그러니까 거예요. 세상에는 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세 번 네 번 결혼해도 계속 이혼하는 유충 같은 사람 봐요. 그런데 결혼하고 명성이면 이혼하고. DNA도 바뀌지. 네. 심주가 가장 중요한데 네, 맞아. 명성을 하잖아. 그럼 자기가 타고난 DNA가 사주도 뺀대. 네. 자, 잠 다 깨셨죠? 자, 이러면은 지금 봤던 거는 내가 깔고 앉는 게 길신일 때도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체적으로 좋은데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고, 거꾸로 봐야죠. 거꾸로도 내 깔고 앉는 게 안 좋은데 이게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만났냐면 상관을 만났어. 상관을 만난다는 얘기는 관을 깨뜨리니까 안 좋거든. 인을 만났어. 인을 만난다는 얘기는 이건 내 죄를 완전히 박살내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자, 우선 상관을 만났을 때, 상관을 했을 때, 상관. 여기 나오면 자, 상관을 했을 때 좋은 경우가 대체적으로는 흉한데 좋은 경우는 뭐냐면은 격 자체가 뭐다? 제격이다. 제격이야, 제격. 제격일 때 보세요. 나죠? 제가 이쪽에 있고 내가 극하는 게 제죠. 여기에 상관이 있어요. 이 사이에 끼어 있다고. 내가 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기 사실 부딪히는 기운이에요. 나하고 쟤는 부딪히는 기운이에요. 이렇게 순한 기운이 아니에요. 그때 중간에 있는 상관이 나의 기운을 가지고 생활해서 상관이 그 기운을 쟤한테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돌려주는 이 역할을 상관이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제격일 때 상관이 나오면 격이 완전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상관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쟤만 가지고는 격이 성립이 안 돼. 상관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격에서 내가 상관을 깔고 있어. 그러니까 처의 덕이 있다는 거죠. 내 격을 성격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궁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관이 도움이 되는 건 뭐냐? 살격이야. 살격. 살격은 뭐냐면 살은 이쪽이 살이죠. 이쪽이. 살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 흉신이에요. 살은 나를 극하는 흉신이에요. 이게 격이 살려면은 상관이 있어서 살을 쳐줘야 돼. 내가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살을 쳐줘야지만 나를 극하는 이 힘이 줄어들면서 격이 살아. 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가살을 그래요. 가살. 상관이 살을 제어를 한다고 해서 가살 그래요. 가살. 네, 가가 그게 아마 저기 뭐죠? 이제 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코 뚫어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가짜를 쓰는 멍해? 거예요. 네. 멍해가. 멍해가 이렇게 쓴다. 이거는 코는 뭐지? 이런 가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관이 살을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격인데 내 일지 아래가 상관을 깔려. 부인 자리가 상관이야. 이 격이 아주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응? 그러면은 천은 이렇게 되면은 천은 나오잖아요. 천은 뭘 할 수가 있다? 내조를 한다. 내조. 포커스가 항상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조는 거야. 내조.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좌 양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야, 처좌 양인. 좌양인이야. 좌양인. 양인. 양인을 내가 깔고 있어. 양인을 깔고 있으면 굉장히 흉신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도움이 되느냐면은 자 격을 재든 관이든
살이든 산이든 뭐 이런 걸 가지고 격이 만들어졌어. 일단 격이 성격이 됐어. 그래서 이미 성격이 됐어. 격이 격국이야. 이미 격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구성은 좋다는 거예요. 구성은 좋은데 뭐가 부족하다? 내 힘이 딸려. 일간이 내 힘이 무기해. 딸려요. 감당이 안 돼. 내 힘이 딸려. 이런 것도 격은 되게 좋은데 내가 너무 약해. 이럴 때 내 일지 바로 아래쪽에서 양의를 가지고 있다. 이건 완전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거기에 이제 빙은 의존을 한다. 뭐 그런 뜻인데 전적으로 일인이라고 했어요. 일간 밑에 있는 이 양인이 나를 당신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내 힘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이 아주 지대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예요? 어? 당신? 일인봉신. 예, 도와주는 거죠.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방조할 때 방조. 예, 이렇게도 쓰고 뭐 여기 뭐 힘백자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하고 뭐 그래요. 뭐 이거. 방자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당신, 예,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처능내조가 아니라 필, 능내조. 반드시 가 도와주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다. 아주 좋다는 거잖아요. 처에 내조를 상부, 아니 내조가 아니라 상부네. 이게 딱 팔짝하시라는 거네 결국에. 뒷자리야 뒷자. 상부. 철 탈퇴. 상부는 이게 지압이잖아요. 지압이를 이 상자는 서로 상이 아니라 이건 도와준다는 상이에요. 상. 네, 상부는 지압이를 반드시 도와준다. 양이 왔는데 낙까지 강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쓰임이 적절하게 쓰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이 센데 내가 힘이 세. 약한 사람이 도움받더라. 그 약한 척을 하더라고. 약한 척 남자가 하더라고. 여우는 별로 아니 여자들이 약한 척을 하더라고. 애교는 남자의 길을. 역할이 다음 갑시다. 그러니까 육친이 나오니까 이제 할 일이 아 우리 친구는 동창 모임의 신인데 어디 모임 장소를 잘 못 찾아와. 남편이 맨날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리고 가고 그래. 그러니까 더 못 찾아. 맨날 허약해. 못 찾아. 근데 맨날 나오면은 남편이 이번에 1kg짜리 다이어트해서 자랑하고 막 이러는 거야.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그게 도움을 받을 만 해야지. 그럼 우리가 상태가 되어야지 도움을 받는 껴보고 거죠. 각자 사진 찍자고 깨끗 빌려갖고. 자, 이제까지 철을 하면서 처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처궁엔 일지 내가 깔고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게 전체 격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가지고 본 거예요. 보는 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처궁만 아니라 처성을 봐야 된다고. 이제는 처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처의 십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의 별. 성이라는 것은 우리 십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재인데 일반 재가 아니라 천간으로 올라온 재예요. 간두, 지재 그래서 천간으로 올라온 간두, 천간으로 올라온 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지는 그 위치 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를 보지만은 이게 성으로서 하나의 사주에서 역할을 하려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천간으로 올라오거나 지지에서 합을 해주거나 이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간두 지재, 재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 이래서 처가 역할을 하려면은 보면은 처가 투했어. 그러니까 재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처, 투. 투라는 얘기는 천간으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처, 투. 처가 투해갖고 재가 올라와가지고 국을 이뤘네. 성국했어.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이럴 때 나한테
내조가 있던 있단 말이에요. 방신을 하던.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하면은 그거 쭉 아시다시피 반격이야. 반격인데 투제했어. 관격인데 가장 격을 그래도 멋지게 이루는 게 제가 와서 관을 도와주면 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요한 역할을 제가 딱 천간에 투해가지고 관격을 이루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처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건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격국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처가 현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인다 여기 아까 잠깐 나왔었죠. 인다한 상황에서 공재 재를 만났어. 인이 많아. 인격이야. 인이 많아서 지금 격이 인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는 재의 도움을 받아서 인을 다스렸어. 재의 역할이 완전하게 있는 거고 이건 자체가 격국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격국을 잃었으니까 처가 현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상격이에요. 식상격. 식상격. 식신이나 상관이 월지에 있어. 근데 재를 만났어. 그럼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신, 생재, 상관, 생재에서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격을 이루는 중요한 글자가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즉 이거는 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좌하에 그러니까 내 일지 아래쪽에 아까 군분으로 보는 그 좌하가 무용하더라도 거기에 쓸모 있는 게 없더라도 거기에는 그 자리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가 안 오더라도 그 뜻이죠. 그러더라도 역시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면은 내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중심이 되는 건 뭐냐? 군분보다는 십성이 먼저다. 이 얘기잖아요. 십성이 먼저야. 십성이 제가 드러나가지고 그게 격을 딱 이루는 상황이면은 일지 아래쪽이 특별한 게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조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지 아래쪽이 좋은 게 왔어. 근데 이게 제가 투해서 격을 깨뜨려버려. 그러면 당연히 처의 그런 내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가 뭐다? 우선이 뭐다? 십성이다. 처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가 투했는데 파격이 된 경우도 있겠죠. 어쩔 경우에 파격이 되느냐는 우리 격국을 배웠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자, 처가 투했는데 파격이 된 경우. 파격이 된 경우에는 먼저 인수가 약해. 인경이야. 인수가 약한데 제가 천간에 강하게 드러났네. 제로 노출됐어. 제가 드러났어. 인수가 약한데 큰 격을 깨뜨리거든요. 인수가 약한데 재를 가지고 인수를 극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기 역할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식신, 그 다음에 상관, 이건 격이에요. 식신이나 상관, 격이 뭘 만났느냐 하면은 투사를 했어. 식신 상관격에서 살이 올라왔어. 이러면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신격이 살을 본 경우 식신, 대살, 제살. 그 다음에 상관격이 살을 본 경우 상관, 가살에서 격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재가 떴어. 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재를 만났어. 그러면 재 자체는 얘가 얘를 살을 잘 제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 때문에 얘네들이 힘을 쟤한테 쏟고 쟤가 살에다가 힘을 붙여줘가지고 살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야.
얘가 얘를 제대로 제어를 못하게 하는 상황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서 흉신이 힘을 이렇게 얻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떠서 엉망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처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자 이럴 경우에 제가 떠서 깨졌잖아요. 그러면 좌하에 그러니까 일지 아래쪽에 유용한 게 있더라도 역시 방비를 해야 된다. 뭘 방비를 해야 되냐면은 형극을 처에 대한 형극을 방비를 해야 된다. 그걸 예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다? 처성이다. 처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덧붙여 하는 말이 뭐냐. 처가 떠서, 처가 나왔는데도, 처가 나와서 성격을 했어. 그건 좋잖아요. 성격을 했어. 그 다음에 또는 처궁이 유용한 게 있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처궁에서 나한테 이 격에 맞게끔 도움을 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가 뭐가 있느냐면은 처의 자리가 형충을 하고 있네. 여기에. 그러니까 좌하, 처의 자리잖아요. 좌하라는 것은 일지 아래쪽을 가르쳐요. 이 좌하가 형충이 있네. 형충이 있으면 어떻다? 미면. 이것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은 등미처. 미처를 얻더라도 등미처를 얻더라도 난해로 그랬어요. 난해로 해로할 수가 없어. 여기서 미처는 아름다운 부인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나한테 내조를 하는 현귀한 처를 얻은 경우를 얘기하는 하는 것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로가 안 된다. 해로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처가 오래 살지 못하거나 또는 나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거나 나한테 도움을 주지만 내조는 하지만 나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거나 또는 오래 살지 못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충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 그죠? 좌의 형충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걸로 자 이제 육친을 기왕에 철원을 하면서 육친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식은 다음에 하고 처성이 양투가 됐다. 처성 이거는 천간에 투한 거예요. 그죠? 처성이 양투 두 개가 나왔어. 천간에 두 개가 제가 두 개가 떴는데 더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그게 같은 게 아니고 편제와 정제가 섞어서 떴어. 잡출했어. 두 개가 올라왔다는 그게 두 개가 올라온 게 그게 동일한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동일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각자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각자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데 편정이 잡출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 이게 조금 더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어찌 일부가 다처를 하겠느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화권에서 이렇다는 얘기지 저기 저쪽 가면 좀 다르겠죠.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좋다 그러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는 방식과 같이 연계된 거니까 어차피 나한테 그 다처의 어떤 그런 운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그 형국을 겪게 되지만 저쪽 나라에 가서는 아주 뭐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가 닫혀 일리가 없으니까는 반드시 형국이 있게 된다. 형국이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성이 이렇게 여러 개 뜨는 것도 이 육친면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다. 아니라는 자, 이렇게 해서 론처까지 했고 자식에 대한 얘기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 들었었는데 역방형국 이런 게 무슨 뜻이라고요? 역시 형국을 방비해야 된다. 방비해. 네, 방비해야 된다. 방비해.